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과 완주, 남원 그리고 동부 내륙 지역 등 모두 8곳에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영하 16도, 전주는 영하 7.6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상 3도 등 0도에서 4도로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설 연휴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 눈이, 그리고 연휴 막바지인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통학로 개설 작업을 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나 전북교육청이나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따라 도로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통학로가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자 전주시가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도로는 말끔하게 원상 복구됐고 어린이 통학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학로가 들어서야 할 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학로가 없어 학생 안전 위협되자 학교 측은 학생 출입이 많은 이곳에 임시 출입문을 만들어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를 제공할 테니 통학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건물 대표분들께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학교 부지하고 또 도로 일부 부지를 이렇게 합쳐서. 하지만 통학로 개설 주체인 전주시나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별다른 대책 없이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홍산초 부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건물주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스쿨존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화면이 알고 있어요. 우리 조건에서도 지금 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알고도 그렇게 안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좀 제 책임이 많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린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5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에 갈팡질팡하는 사이 땅값만 올라 주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신도심과 경계한 농촌마을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전원마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78명을 모집해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씩 모두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채 수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에는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1년 뒤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땅값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조건에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이번에는 입주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땅값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민간 분모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협찬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덕거리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농어촌 공사가 사업 추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땅값이 뛰면서 사업비 부담만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약금 1,400만 원 내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다시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 공사가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수년째 겉돌면서 입주 희망 주민들은 커지는 부담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를 홀대해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지역업체의 새만금 참여를 최대 53%로 늘려 15%에 그치는 새만금개발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새만금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큰 차이가 납니다. 새만금개발청 발주공사는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발주공사는 최고 53%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관계법에 대한 해석과 지역업체 배려에 대한 의지 차이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를 발주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권장하고 배점까지 줍니다. 건설 장비의 경우 100% 전북 지역 장비를 차용하고 있으며 자재의 경우는 74% 정도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권장만 하고 배점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정한 새만금특별법 규정을 활용해도 되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장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지역업체 우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2,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바이오 작물단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 도급을 49%까지 권장하고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새만금공사에서 외지업체 독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신도시민 전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를 허용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 한 곳에 입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두 필지의 대규모 상업용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일반 상가는 물론 대형마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불허 방침을 밝혔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중소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러자 전주시는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책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황금률을 찾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최근 대형마트 한 곳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전주시도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외국계나 대기업이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 형태의 대형마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상업용지를 공개 매각할 예정인데 매각에 앞서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대형마트는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대형마트 입점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중소상인들은 원칙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다음 달 전라북도에 둥지를 틉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1,0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94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평소 국내외 금융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오면 320여 명의 직원들은 물론 이 같은 방문객들도 전복을 찾게 될 전망입니다. 휴일 빼면 2,000명이 넘는 인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전주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의 기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직원도 방문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입주도 하기 전부터 이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연간 방문객을 3만 6천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을 10%로만 잡아도 생산 유발 효과는 한 해 1,06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94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전주에 5성급 호텔 하나 없고 4성급 호텔도 단 하나뿐입니다. 골프장 역시 28개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고급 숙박시설이나 유락시설 같은 관광 수단이 전북에는 많이 부족해서 이러한 쪽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와 무주 새만금의 레포츠 자원 등을 개발하고 문화 관광 자원의 홍보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지역의 금융산업은 물론 관광 마이스 산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게 분명하다며 조선업계 회복세가 전망되는 내년까지 군산조선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 물량을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오늘부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 자택 앞에서 폐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릴레이 투쟁을 이어갑니다. 정호영 도의원을 비롯한 김제시 지방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와 김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동영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들 지방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의 정 의원이 전주와 김제를 통합하지 않으면 김제가 30년 뒤에 소멸할 거라는 소멸론까지 언급했다며 이는 김제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때 이건식 김제시장과 통합을 논의했고 이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일 뿐 김제를 폄하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도의원이 구속될 경우 매달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전주, 남원, 무주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4번째입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도의원은 조례와 상관없이 1월분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읍 시가 설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과 벼값 폭락 대책 비용으로 모두 10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읍 시는 변동형 직불금의 경우 쌀값이 결정되는 오는 3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7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가 남원 임실 순창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들은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업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판로 확대를 도울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올해 저소득층 91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며 400만 원 이내의 주택 내외장 공사를 지원받게 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최소 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복택시는 교통오지로 분류되는 임실 11개 읍면 35개 마을에서 운행되며 이용요금은 1인 기준 2,000원, 4인 기준 500원으로 매월 6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